콜로라도주 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의회 난입 사건 선동과 관련해 대선 경선 출마 자격이 없다며 피선거권을 박탈시켰습니다. 이번 주부터 연말 연휴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미 전역에서는 1억 명 이상의 여행객이 이동할 전망입니다. 미국 소비자들이 LG전자를 상대로 냉장고 핵심 부품 결함으로 인한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내년 캘리포니아주 최저임금이 시간당 16달러로 인상되는 가운데 웨스트 할리우드가 임금이 가장 높은 곳으로 나타났습니다. 콜로라도주에서 무장한 10대들이 한 체캐싱 업소를 강탈하는 동안 10대들이 준비해놓은 도주용 차량까지 도난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남녀 모두를 위한 천연 자양강장제 블랙마카와 세계 10대 건강식품 마늘의 알리신이 만나 블랙마카골드 탄생. 전립선 비대증, 골다공증, 생리통, 빈혈 등 성인에게 꼭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 비타민이 함유돼 스트레스, 만성피로와 무기력증, 남녀 갱년기 완화 등 효과 만점. 늘 피곤한 당신을 위한 슈퍼 활력 푸드. 남녀 모두 파워업. 지금 10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만나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0일 첫 소식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의회 난입 사건 선동과 관련해 콜로라도주에서 피선거권을 박탈당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상고 뜻을 밝혔는데요. 만약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대선 후보로 나서더라도 콜로라도주 투표용지에서 트럼프 이름은 찍을 수 없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수진 특파원입니다. 미국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통령 예비선거에 출마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트럼프가 지난 2021년 1월 6일 의회 난입에 가담하고 내란을 선동했다며 수정헌법 14조 3항에 따라 콜로라도주의 투표용지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름을 올릴 수 없다고 결론 내린 겁니다. 미국 수정헌법 14조 3항은 내란에 가담한 사람은 공직을 맡을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트럼프가 공화당 후보로 선출되더라도 내년 11월 대선에서 콜로라도주 투표용지에서 트럼프 이름은 찍을 수 없게 됩니다. 다만 트럼프 측이 연방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혀 일단 3월 5일 예정된 콜로라도주 공화당 예비선거에는 트럼프의 이름이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민자들에 대한 막말을 쏟아내며 바이든의 이민 정책을 비판하는 선거 유세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They're ruining our country. And it's true. They're destroying the blood of our country. That's what they're doing. They're destroying our country. 바이든 대통령은 법원 판결에 언급하지 않겠다면서도 트럼프가 반란을 선동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You saw it all. Now whether the 14th Amendment applies, I'll let the court make that decision. But he certainly supported an insurrection. No question about it. None. Zero. 트럼프 측이 상고를 밝힌 만큼 최종 결정은 연방 대법원이 하게 됐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보수 판사가 많은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출마를 막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수진입니다. 연말 연휴가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크리스마스부터 새해까지 이어지는 연휴인 만큼 1억 1,500만여 명의 여행객이 이동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연방정부는 기상 악화로 인한 항공기 결항 등 대혼란이 빚어지지 않도록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두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미 자동차협회 AAA에 따르면 연말 연휴 동안 50마일 이상 장거리 여행을 떠난 수는 1억 1,520만 명에 달합니다. 지난 2000년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수치고 팬데믹 이전 수준을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More people are going to be traveling now that they ever have. 여행객 수는 급증하고 있지만 이번 연휴 기간 항공편 취소와 지연 등의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매년 이 기간이 오면 폭설과 폭풍으로 혼란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연말의 경우 사우스웨스트 항공이 기상 악화로 16,700여 편의 항공편을 취소했지만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해 1억 4천만 달러의 벌금을 내야 했습니다. We may see some bad weather impacting travel around Christmas and New Year's. FAA is working closely with airlines to plan for that possibility. 다만 당국은 올해는 상황이 다르다면서 우려되는 대혼란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난해는 인력 부족과 겨울 폭풍 등의 악재가 겹쳤지만 올해는 항공업계가 회복되고 연방당국이 항공사들과의 협력을 통해 혼란을 대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올해 항공사들의 항공편 취소율은 지난 5년 동안 가장 낮은 것으로 기록됐습니다.
Obviously, weather delays and cancellations are a very real thing this time of year. But I think in terms of what airlines can control, we've seen improvements, and Thanksgiving was proof of it. We've seen in the last couple of years recovering from the pandemic, staffing shortages, training gaps, impacting not just airlines and airports, but the entire aviation industry. The good news heading into this holiday season is that an incredible amount of resilience has been added. 연방 당국은 급증하는 비행기 여행객 수를 수용하고 긴급 상황 등을 대비하기 위해 일부 군사공항을 사용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MBC 뉴스 이두현입니다. LG전자가 냉장고의 핵심 부품 결함으로 집단 소송에 휘말렸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지방법원에 따르면 최근 미국 소비자 8명은 캔모어 냉장고를 구입한 후 냉장고 핵심 부품인 LG전자의 리니어 컴프레서가 잦은 고장을 일으키고 있다면서 LG전자와 캔모어 냉장고 제조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측의 변호사는 일반 냉장고의 수명은 보통 10년을 넘기지만 해당 냉장고는 컴프레서 문제로 몇 달 만에 고장을 일으키고 이로 인해 소비자들은 수천 달러에 달하는 수리비를 지불해 왔다면서 LG전자가 이 문제를 수년 전부터 알고 있었다며 이는 사기 사건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LG전자 측은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태며 캔모어사는 현재 LG전자의 컴프레서가 장착된 냉장고를 판매하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LG전자 미국 법인은 지난 2020년에도 컴프레서 결함과 관련해 미국 소비자들에게 합의금을 지불하는 등 지속적인 소송에 휘말려 왔습니다. 내년부터 캘리포니아주의 일부 도시와 카운티의 최저임금이 인상됩니다. UC 버클리 노동센터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1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주 최저임금은 시간당 $16로 인상되고 패스트푸드 직원의 경우 최저임금이 2024년 4월 1일부터 시간당 $20로 인상될 전망입니다. 특히 산호세는 $17 55센트, 샌디에고 $16 85센트, 산타클라라 $17 75센트, 마운트뷰는 $18 75센트 등으로 인상됩니다. 최저임금이 가장 높은 지역은 웨스트 할리우드로 2023년 7월 1일 기준 $19 08센트를 기록했으며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한 번 더 임금이 인상될 예정입니다. 한편 LA시의 최저임금은 2023년 7월 1일 기준 $16 68센트며 LA 카운티는 같은 일자 기준으로 $16 90센트입니다. 콜로라도주에서 무장한 10대들이 체크캐싱 업소를 강탈하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용의자들이 준비한 도주용 차량도 또 다른 누군가에게 도난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커머스시티 경찰국은 지난 16일 오전 복면을 쓰고 무장한 10대 3명이 모나코 스트리트 7200블럭에 위치한 하이로 체크캐싱 업소를 터는 사이 도주용 차량이 도난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공개된 CCTV 영상 속에는 10대 3명이 체크캐싱 업소를 강탈하는 도중 또 다른 누군가가 도주용 차량을 훔쳐 달아나는 모습이 포착됐는데 이 도주용 차량도 이미 도난된 기아 차량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14세와 15세의 용의자 2명을 체포했으며 소지하고 있던 엽총과 권총까지 압수했고 현재 세 번째 10대 용의자와 차량 도난범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한편 샌디에고에서도 최소 6곳의 편의점을 대상으로 연쇄 무장 강도를 벌인 10대 3명이 경찰에 체포됐으며 반자동 소총을 포함해 3개의 총기도 회수됐습니다. LA 지역에서 유대인과 무슬림을 향한 증오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 경찰국이 발표한 증오범죄 보고서에 따르면 반유대주의 증오범죄가 지난해 100건에서 올해 42% 급증한 142건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반무슬림 범죄는 지난해 10건에서 올해 120%나 급증한 22건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지난 10월 7일 이후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으로 인해 이들을 향한 증오범죄가 급격히 증가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LAPD는 증오범죄를 당한 피해자들이 더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온라인 신고 시스템을 도입할 전망입니다.
필라델피아의 한 취재 헬기가 추락해 탑승해 있던 조종사와 사진작가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뉴저지 주립공원 경찰국에 따르면 어제 저녁 8시쯤 ABC 방송의 필라델피아 지역 채널 WPVI-TV 소속 취재용 헬기가 뉴저지주 해안 지역인 저지쇼어를 촬영하고 돌아오던 도중 필라델피아 남부 외곽 숲지대에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조종사였던 67살의 멀로 스미스와 사진작가였던 45살의 크리스토퍼 도허티가 숨졌으며 두 사람은 오랜 기간 방송국에서 함께 일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국립교통안전위원회와 함께 사고 당시 기상 악화로 인한 문제인지 조종사의 실수인지 또는 기계 결함인지 등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추락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At this time, the scene is being secured by the New Jersey State Park Police with the assistance of the New Jersey Forest Fire Service, the New Jersey State Police, and the Hamilton Township Police Department. 한편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숲 인근 도로인 퀘이커 브리지 로드와 미들 로드 등이 폐쇄될 예정입니다. 미국의 주요 차량 브랜드 가운데 테슬라 운전자의 교통사고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정보기관 랜딩트리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1년 동안 접수된 교통사고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견적이 많은 30개 차 브랜드 가운데 테슬라의 교통사고 발생률은 운전자 1000명당 24건으로 가장 높았으며 램, 스바루, 마즈다, 렉서스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테슬라 전기차의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오토파일럿의 자동 조향 기능이 충돌 사고 위험을 높일 수 있고 운전자가 평소보다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등 기능을 쉽게 오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음주운전의 경우 BMW 운전자가 1000명당 3건으로 가장 많이 적발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애플페이를 비롯한 애플의 결제 기능이 일시적으로 먹통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애플은 오늘 새벽 서부 시간 기준 3시 15분부터 3시 49분까지 34분여간 일부 이용자들의 애플 결제 기능이 중단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간 동안 문제가 발생한 기능은 애플페이와 카드, 월렛, 캐시 등입니다. 애플은 문제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밝힌 뒤 현재는 기능이 복구된 상태입니다. 한편 미국의 소비자 60% 이상이 결제 시 모바일 지갑을 사용하고 모바일 결제를 통한 소매 구매 비율은 2021년도에 비해 50%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요타의 일부 차종에서 에어백 결함 문제가 확인돼 미 전역에서 100만 대가 리콜 조치됐습니다. 도요타는 앞 좌석의 보조석 에어백 센서의 결함으로 인해 충돌 시 에어백이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이유로 미 전역에서 판매된 112만 대 차량을 리콜한다고 밝혔습니다. 리콜 대상은 2020년부터 2022년식 토요타 아발론과 캠리, 라브4 등 6개 모델과 2020년부터 2022년식 렉서스의 ES250, ES350 등 5개 모델입니다. 도요타는 에어백 센서를 검사하고 필요한 경우 무료로 교체해 줄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차량이 리콜 대상인 경우 내년 2월 중순까지 고객에게 리콜 통지를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크리스마스와 새해 연휴를 맞아 LA 대중교통이 일부 시간 무료로 운행됩니다. LA 메트로는 크리스마스 이브인 오는 24일과 새해 전날인 31일에 대중교통 무료 운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들은 각각 당일 밤 9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 사이 LA 지역 버스와 열차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일 모든 메트로 게이트는 잠금이 해제되고 탭카드에서도 요금이 지불되지 않습니다. 이어 메트로 측은 해당 기간 기차역과 버스역까지 운송 차량을 제공하는 메트로 마이크로와 자전거 공유 프로그램 역시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다고 전했습니다. 홍해에서 예멘 반군의 민간 선박 공격이 잇따르면서 미국과 프랑스 등 10여 개국이 항공모함을 포함해 다국적 함대를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예멘 반군도 즉각 반격을 예고해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조이명 기자입니다.
헬기까지 동원해 일본 국적의 민간 화물선을 급습하는 예멘 반군 세력의 모습.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이후 홍해에서 최소 15척의 선박이 예멘 반군 후티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미 해군은 홍해를 지나는 선박들을 보호하기 위해 항공모함 드와이트 아이젠하워호를 예멘 인근 아덴만까지 출동시켰고 프랑스, 영국, 바레인 등 10여 개 국가들과 함께 다국적 함대를 창설하고 합동 순찰에 나섰습니다. De renforcer notre coopération pour lutter contre la menace terroriste dans cette zone, des mesures seront prises en coordination avec nos alliés. 후티 측은 미국이 자신들을 공격한다면 미국 군함을 미사일과 드론 공격의 표적으로 삼겠다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세계 교역의 12%가 통과하는 주요 해상 운송로인 홍해의 긴장감이 높아지면서 물류 대란의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형 선사뿐 아니라 국제 3대 해운사와 주요 에너지 기업인 BP는 홍해 지역 운항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홍해 대신 남아프리카 항로를 이용하면 6,500km를 더 돌아가야 하는데 최소 일주일에서 보름이란 시간이 더 소요됩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이후 급등한 뒤 지난달에서야 겨우 안정을 되찾았던 국제 유가 또한 최근 이틀간 2% 가까이 오르는 등 다시 들썩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이명입니다. 정통 한의에서 최고의 보약을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 경옥고입니다. 동의보감은 몸을 보호하는 보약으로부터 출발하는데 그 동의보감의 첫 번째 처방도 바로 경옥고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선택하실 수 있는 시중의 모든 경옥고가 비슷한 수준의 효능을 가진 것은 아니죠. 10만이 장석군의 천종산삼 경옥고는 수십 년간 산삼 전문가로서의 경험과 노하우를 담아 만든 가장 높은 수준의 경옥고입니다. 이낙연 전 대표 신당 창당 추진과 송영길 전 대표의 구속 등 당 안팎으로 어수선한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김부겸 전 총리를 이틀 만에 다시 만났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와도 만나라는 김 전 총리 제안에 단합과 총선을 위해 뭐든지 하겠다고 말했는데요. 이 전 대표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신준명 기자입니다. 큰 폭의 행보를 해달라고 했던 김부겸 전 총리. 이번엔 좀 더 구체적으로 통합의 방향을 제안했습니다. 민주당이 단순히 민주당만이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민주당이 범민주, 범진보 세력 전체를 아울러서 비공개 자리에선 이낙연 전 총리도 만나 충분히 대화하고 수습 방안도 찾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강성 지지층만 보고 가선 안 된다는 우려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당의 단합과 총선을 위해선 산이든 물이든 건너지 못할 게 없다며 통합의 원칙에는 공감했습니다. 부족한 것도 많고 또 해야 될 일도 많은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서 같이 가야 되지 않겠냐. 정세균 전 총리와도 다음 주 만날 예정인데 송영길 전 대표의 구속 등 잇따른 악재를 통합 행보로 돌파하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연말을 신당 창당 시한으로 못 박았던 이낙연 전 총리는 이재명 대표의 행보와 관련해 당이 변화할 것인지 진전이 없어 보인다며 실망스럽다고 깎아내렸습니다. 위성정당 방지 선거법 약속을 지키라는 당내 압박도 조금씩 커지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는 깊이 있게 듣고 있다며 아직 즉답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준명입니다. 국민의힘은 한동훈 장관을 비상대책위원장에 추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윤재옥 당대표 대행도 당내 의견 수렴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공식적인 발표는 빠르면 이번 주 안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연이틀 국회에 출석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질문이 몰렸습니다. 비대위원장 수락 여부,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의견, 수직적 당정관계 논란에 대한 입장에 대해 한 장관은 충분히 입장을 밝혔다는 답을 반복했습니다. 어제 충분히 얘기했으니까요. 어제 충분히 말씀드렸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아끼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말을 너무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장관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수사 상황을 생중계하는 독소 조항까지 들어있다고 말했는데
민주당은 한동훈 장관이 수사팀으로 참여했던 2016년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법과 토시 하나 다르지 않다며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냐고 비판했습니다. 당내 의견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으로 더욱 모아졌습니다. 국민의힘 상임고문단 회의는 사실상 한동훈 비대위의 성공을 의논하는 자리였습니다. 당의 상황이 배 12축이 남아있는 상황과 같아. 이 시기에는 배 12축을 한동훈에게 맡겨보자라는 그러한 식의 종지가 되게 모아졌어요. 국회에 출석한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입장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생각하시는 일에 비대위원장도 고려가 좀 포함이 돼 있다고 봅니다. 전혀 아닙니다. 윤재욱 당대표 권한대행은 의견 수렴은 이제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비대위원장 발표는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영화 서울의 봄의 커다란 탱크나 노량해전의 치열한 전투 장면. 역사 속 그날에 마치 함께 있는 것 같죠. VFX라는 특수시각 효과 기술로 이렇게 생생하게 만들었다는데 한국 영화 그래픽 기술 얼마나 어디까지 왔을까요? 임소정 기자입니다. 오늘 밤 승부처는 누가 먼저 서울로 전투병력을 진입시키는가에 달려있다. 반란군 부대의 탱크 행렬이 다리를 건너 도심으로 진격하고 겹겹이 쌓인 바리케이트를 사이에 둔 반란군과 진압군이 대치합니다. 손에 땀을 쥐게 만든 이 장면들 모두 특수시각 효과 VFX 기술로 만들어졌습니다. 행주대교로 이제 우회하는 것들을 좀 보여줘야 된다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샷을 만들었고 전남 광양의 2만 3천 제곱미터 세트가 그래픽 작업을 거치자 군사 반란 대치 현장으로 탈바꿈합니다. 스모그가 끼었던 당시의 하늘과 광화문 사거리에 있었던 극장도 그래픽 기술로 실제처럼 재현됐습니다. 수십 대의 탱크가 등장하는 영화에서 실제로 촬영된 탱크는 단 한 대. 전체 2,900컷 중 60%가량이 VFX 기술로 완성됐습니다. 저게 CG라고 생각 자체를 못하게 만드는 어떤 게 CG야라는 게 훨씬 저한테 찬사한 거죠. 치열한 밤의 해전, 출렁이는 바다와 몸을 내던지는 군사들 역시 모두 VFX 기술로 탄생했습니다. 실제 바다에 배를 띄워놓고 촬영했던 명량과 일부 장면을 수로에서 촬영했던 한상과는 달리 노량은 온전히 세트 촬영과 VFX 기술로만 100분의 바다 위 전투 씬을 완성했습니다. 헐리우드 선수 100명이 하면 저희는 1명에서 10명이 해야 되거든요. 지금 현재 인적 자원과 이제 기술력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헐리우드보다 도 높은 수준에 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백 수천 년 전 과거부터 아직 오지 않은 미래까지 특수시각 효과 기술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며 K 콘텐츠의 진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소정입니다. 한국의 한 금은방에 복면 강도가 오토바이로 문을 부수고 들어가 귀금속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범행은 딱 1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조재한 기자입니다. 대구 달서구의 한 전통시장. 복면을 한 건장한 체격의 남성이 오토바이에서 내립니다. 금은방 안을 이리저리 살펴본 뒤 다시 주변을 둘러봅니다. 그러더니 오토바이를 타고 금은방 출입문을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잠금 장치가 부서진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진열대를 부수고 손에 잡히는 대로 귀금속을 챙겨 나옵니다. 남성은 현장을 떠나는가 싶었는데 다시 금은방으로 들어가 금품을 더 챙겨 나옵니다. 출입문을 부수고 금품을 훔친 뒤 달아나기까지 1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사설 경비업체가 현장에 출동했지만 절도범은 이미 현장을 떠난 뒤였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범행에 쓰인 오토바이는 도난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시장이고 사람들이 많이 타는 데거든요. 오토바이도 나무고 세비타 같아 세비갖고 그걸 타고 와서 했다라는데. 절도범은 금고가 아닌 진열대에 있던 귀금속 2천만 원어치를 훔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비슷한 수법으로 범죄를 저지른 동종 전과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벌이는 한편 범행 현장 주변 CCTV를 분석해 달아난 범인을 쫓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 육아 콘텐츠로 유명해진 미국의 한 여성이 아동학대 혐의로 법정에 섰습니다.
육남매를 키우며 육아 컨텐츠를 제작해 한때 구독자가 250만 명에 달했던 한 여성 유튜버 이야기인데요. 자녀들을 때리는 건 물론 물과 음식도 주지 않는 등 학대해 법의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유튜브 채널에 자녀들의 일상을 올린 콘텐츠로 인기를 끌었던 유튜버 루비 플랭크가 미국 유타주의 한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혐의는 아동학대인데요. 지난 8월 그녀의 12살 아들이 이웃에 물과 음식을 달라고 구조를 요청하면서 그녀가 6자녀를 학대한 사실이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당시 아이들은 굶주린 상태였고 몸엔 테이프로 묶인 자국과 상처도 발견됐습니다. 아이들은 엄마에게 수개월간 폭행과 물고문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법정에선 그녀는 아동학대와 관련된 6개 혐의 중 4건에 대해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아마존의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의 우주기업 블루 오리진이 15개월 만에 로켓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미국 텍사스주 현지 시간으로 19일 오전 블루 오리진은 뉴 세퍼드 로켓을 쏘아 올렸고요. 107km 상공까지 도달한 뒤 지구로 성공적으로 귀환했습니다. 뉴 세퍼드 로켓 발사는 지난 2022년 9월 이후 15개월 만으로 당시 무인 캡슐을 장착한 뉴 세퍼드는 발사 1분 만에 8km 상공에서 부스터 엔진이 불꽃을 내뿜으며 떨어졌습니다. 이번 성공으로 블루 오리진은 우주 관광 산업 재개에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카운트다운과 함께 숫자 2024가 새겨진 대형 전광판에 노란 조명이 켜집니다. 미국 뉴욕 타임스 스퀘어입니다. 해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뉴욕에서 열리는 볼드롭 행사를 앞두고 2024년을 상징하는 전광판이 도착한 건데요. 숫자는 2m 높이로 600개 가까운 전구로 장식됐고요. 새해까지는 아직도 며칠 남았지만 조명을 켜는 예행 연습에도 시민들은 기대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프랑스의 대표 관광 명소 베르사유 궁전에 폭탄 경보가 발령돼 방문객들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현지 시간 20일 오전 궁전 안에서 의심스러운 소포가 발견됐기 때문인데요. 당시 베르사유 궁전엔 2,000명가량이 방문해 있었습니다. 베르사유 궁전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안전상의 이유로 방문객을 대피시켰고요. 상황 점검을 완료하는 대로 다시 방문객 출입을 허용할 방침입니다. 지난 10월 이스라엘과 하마스 사이에 전쟁이 시작된 이후 베르사유 궁전에선 허위 폭탄 테러 위협으로 관광객 대피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시뻘건 용암 위로 초록빛 오로라가 상공을 뒤덮었습니다. 최근 화산 폭발이 일어난 아이슬란드 남서부 레이캬네스 반도에서 포착된 장면인데요. 화산이 폭발해 용암이 뿜어져 나오는 상황에서 밤하늘엔 오로라가 나타난 겁니다. 영국인 여성 관광객이 아이슬란드를 찾았다가 비행기 창문 너머로 목격한 풍경을 사진으로 남긴 건데요. 화산 폭발로 영국행 비행기가 연착돼 이륙이 예정보다 늦어졌는데 비행기에서 이런 신비로운 장면을 마주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투데이 와글와글입니다. 경찰이 연말 집중 단속을 예고하며 음주운전은 절대 안 된다고 경고했는데도 정신 못 차린 운전자들 적지 않습니다. 서울 도심에서는 경찰이 음주 단속을 피해 도주하는 운전자와 한바탕 추격전까지 벌어졌는데요.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도주하는 운전자를 쫓는 경찰차. 도로를 한참 달려 도주 차량을 발견하는 순간 음주운전자가 차를 앞으로 내달립니다. 신호위반에 중앙선 침범은 기본, 아찔한 고개주행이 이어지는데요. 서울 동대문구에서 4km 가까이 이어진 음주운전자의 거침없는 질주는 결국 교차로 신호 대기차들을 막히며 끝이 났습니다. 경찰이 운전자를 끌어내리는데 이 운전자 이미 음주운전 경력으로 면허 취소, 무면허 운전 중이었는데요. 누리꾼들은 재벌은 남 못 주는 상습범이라며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차 뒷유리가 와장창 깨져 있습니다. 사고차일까요? 아니면 누군가 고의로 파손한 걸까요? 그런데 비슷한 부위가 깨진 차들이 한두 대가 아닙니다. 의문을 해결해줄 단서는 CCTV에 담겨 있었는데요. 멀쩡히 서 있는 차 보이시죠? 갑자기 지지직 차체와 접한 뒤쪽 유리 윗부분에 금이 쭉 갑니다. 어떤 충격도 받지 않았는데 말이죠.
테슬라 중형 SUV인 모델 Y의 RWD, 즉 후륜 구동 모델에서 뒷유리가 파손됐다는 제보가 잇따랐고요. 한파에 저절로 깨지거나 뒷문을 여는 순간 유리가 파손됐다는 경험담도 나왔습니다. 유리꾼들은 해당 차종의 생산지가 중국 상하이라며 유리 품질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고 우려했는데요. 테슬라 코리아 측은 현재 유리 파손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한 운전자가 차들 사이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보행자와 충돌하는 사고를 냈는데요. 보험사가 제대로 과실을 따지지 않고 선뜻 합의금을 내줬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좌회전 신호를 받기 위해 차 한 대가 1차로를 달리고 있는데요. 옆 직진 차로에 대기 중인 차들 사이에서 갑자기 남성 한 명이 튀어나옵니다. 차가 오는 쪽은 돌아보지도 않고 무단횡단을 시도하는데 속력을 줄이지 못한 차에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지난 7월 전주의 한 도로에서 벌어진 사고인데요. 운전자는 보험사가 운전자 과실을 65%로 판단해 치료비 등으로 800만 원을 지급했다면서 피할 수 없었던 무단횡단 사고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누리꾼들도 빠른 속도로 달리지 않았고 항상 무단횡단을 의식하며 달릴 수 없는 거 아니냐면서 보험사의 판단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그래도 사고는 피하는 게 최선, 더 서행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중국의 한 인플루언서가 요가 영상을 공개했다가 현지 누리꾼들로부터 저속하다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중국의 한 SNS에 공유된 영상인데요. 한 여성이 유적지 같은 곳에서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요가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은 160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명 인플루언서인데요. 요가를 한 게 뭐가 문제인가 싶지만 장소가 바로 기원전 206년에 세워진 중국 후베이성 상양에 있는 한나라 시대의 성벽이었던 겁니다. 중국 당국이 지난 2001년 역사 문화유적지로 지정한 곳인데요. 현지 누리꾼들은 고대 유적지를 개인적인 영상 촬영에 이용한 몰상식한 행동이라고 비난했지만 해당 여성은 유명 관광지에서 요가 동작을 연습하는 게 법적으로 금지된 건 아니지 않느냐고 일축했습니다. 투데이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이상으로 12월 20일 수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